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럴싸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태양 역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처녀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구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구조 중 하나,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죠. 하지만 이 또한 우주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지금 보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추측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불과하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에 은하와 별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들은 빅뱅, 급팽창의 순간 터져나온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푸르고 붉은색의 차이는 에너지 밀도의 차이입니다. 그리 큰 차이는 아니죠. 10만 분의 1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무시해도 될 정도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138억 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도랑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모이듯 이 초기 에너지 밀도의 차이에 따라 입자가 형성되고 기체가 모여들고 별이 탄생합니다. 원시 은하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작은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이 거대한 우주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듯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놀랍도록 창대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너무나 작고 작은 티끌 같은 점일 뿐이죠. 인류가 성취한 모든 것,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의 무대가 이토록 작다는 것. 어쩌면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일일지도 모르죠. 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연일까요?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경이로운 일이죠.